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인들이 자신들도 한국을 따라서 스마트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니케이 신문이 말한 큰 문제에 봉착하여 결국 다시 현금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많은 일본인들이 이번에도 역시 한국을 따라할 수조차 없냐며 분통을 터뜨리면서 자국을 비난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보시겠습니다. 장인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서 변화와 발전을 하지 않고 있던 일본. 낡았던 일본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일본의 디지털화와 IT 기술 성장입니다. 이제 와서야 빠른 디지털화를 하자며 롤모델로 한국을 참고로 진행하자고 전 내각부의 부대신 후쿠다 전 장관이 자존심도 버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을 정도로 일본은 과거의 자기 나라보다 모든 방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뒤처져 있었고 가난했었던 한국이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빠르고 높은 발전을 이룩한 것을 보고 결과물인 한국의 첨단화를 부러워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생태계와 모든 생활에 침투한 IT 인프라를 따라잡으려 한국을 배우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생활에 꼭 적용하려는 것이 캐시리스 사회, 즉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캐시리스 추진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비율이 21.4%로 세계 주요 국가 11개국 중 10위, 꼴찌는 16.6%의 독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97.7%의 비현금 결제율을 보여줬는데 바로 진정한 캐시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차이를 보면서 일본은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며 빠르게 캐시리스 사회로 돌입하려 했고 일본에도 많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48.7%의 사용률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는 그 수장이 제일인 손정희이고 소프트뱅크는 전자결제 시스템 중 가장 가입자가 많은 라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그 후에는 페이페이와 라인페이를 연동시켰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자 가장 높은 점유율들에 한국에 입김이 닿아 있다며 한국 없이 일본의 IT는 무리냐면서 일본인들의 분통 터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자결제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 편리함을 알게 되자 팬데믹으로 인한 비접촉과 맞물려 일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점점 빠르게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가 늘어나고 있어서 캐시리스 비율이 3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니케이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40%를 목표로 했다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전자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가 가맹수를 늘리기 위해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했었는데 선행 투자비 회수 명목으로 이제는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전자결제를 하던 가맹점들은 유료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맹점이 줄어듦에 따라서 다시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처럼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사회는 다시 저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일본은 수수료를 결코 양보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회로도 돌입하지 못했었던 것은 너무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수수료가 원인으로 또다시 카드 사회로 가지 못한 수순과 캐시리스 사회로의 도약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목표와 일본 국민들의 편리함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일본인들이 많은 한탄을 했는데 함께 여러 가지 반응들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수수료가 없는 이유는 이 수수료를 만회할 따른 상품이 많아서 충분히 수수료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어서야. 그런데 일본은 인프라가 후지고 사용자도 적기 때문에 그런 수익 모델이 없어서 수수료를 받는 거야. 한국이 캐시리스화가 세계 최상위인 것은 모두 윈윈을 위해서 기업 간에도 협력을 하기 때문이야. 항상 일본은 수많은 인프라 플랫폼이 나오면 모두 따로 이용을 해야 하잖아. 어떨 때는 없는 이만 못한 것도 있을 정도야. 한국에서 맨날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라고 카드조차도 사용하지 못해서 동전 지갑을 사용한다고 일본을 조롱하고 있다. 다른 산업 분야는 그래도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우위가 많은데 IT 쪽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구나.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지폐와 동전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거야. 한국에 위패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자결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불법과 민도의 차이 때문이야. 이 기회에 제일이 운영하는 페이페이나 한국의 라인페이를 사용하지 말고 적은 수수료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들고 나온다면 한국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3%라니 이거 정말 업장 입장에서는 부담되겠어. 결국 일본 성장과 변화를 막는 것은 무능한 기업들이구나. 어째서 기업들은 사위한 환원 따위는 염두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고통받아도 자기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해. 너무 역겹다. 요즘 한국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젊은 애들이 많아서 정말 꼴불견이다. 지갑을 왜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 비상시에는 역시 현금밖에는 없잖아. 전자결제를 하면 너희들의 돈을 조금씩 회사가 가져간다. 그냥 마음 편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게 좋아. 만약 전기가 없는 사회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아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30%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를 한다고? 우리 동네 점포에는 전자결제를 다루지 못하는 종업원들도 많아서 엄청 버벅거려. 그래서 답답해서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사용한다. 아마 현금을 받으려고 수를 쓰는 곳도 있을 거야. 결국 카드때랑 똑같은 결과로 왔네. 일본이 카드를 쓰지 않았던 것은 높은 수수료 때문인데 이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냐? 정말 질리는 나라구나. 누구 하나 손해보려고 하질 않으니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모든 사회가 전자결제 시스템을 가져서 정말 한국처럼 지갑을 가지고 다지니 않아도 된다면 저 정도의 수수료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진보된 형태잖아. 휴대전화 통신비도 나라에서 기업에게 압력을 가해서 가격을 낮춰줬는데 전자결제 수수료도 나라에서 어떻게 못하냐? 중국은 이미 거리의 거지들까지도 QR코드로 구걸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국 거지만도 못한 시스템에 살고 있구나. 가게에 세금 혜택을 준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40%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범위잖아. 왜 목표를 잡아놓고 도달하기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는 거야? 이렇게 두면 신용카드보다 우위점이 사라지는데 카드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자결제는 스마트폰에 전원이 나갔다면 이용할 수 없으니까. 알리페이의 수수료는 0.6%라고 하더라. 일본은 왜 항상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 거야? 중국의 5배나 되니까 점포들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 나는 상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냥 현금을 사용하도록 해. 현금이 가장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잖아. QR이니 뭐니 한다고 하면 좀처럼 줄이 줄어들지를 않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니까 말이야. 절대 페이페이나 라인페이는 사용하지 말아라. 저걸 사용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앉아서 돈을 벌어가 전자결제를 쓰면 쓸수록 한국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야. 매국노가 되기 싫다면 주의하는 게 좋다. 일본의 특징. 새로운 어떤 산업이나 경제 시스템이 들어온다. 일단 누군가 사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수가 사용하기 시작하니 관련들이 생겨난다. 각자의 포맷도 다르고 통일성도 없어서 난장판이 된다. 일본의 제일 기업은 아직도 내연기관 차를 만들고 있어. 이미 여기에서부터 일본의 현재와 미래가 보여지고 있다. 일본의 IT와 디지털화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산업의 지표들이 함께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세뱃돈과 월급은 현금으로 받아야 해. 월급도 전자화폐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나왔던데 그러면서 새로운 500엔짜리는 만들어내고 말이야.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일을 모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니 한국을 따라 잡을 수가 없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수료가 3%라고 한다면 업장의 입장에서 부담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수수료에 타협 없는 일본 기업들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할 것이고 일본의 디지털화에 따른 큰 목적이었던 캐시리스 사회도 언제 한국을 따라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일본인이 많은데 장담하건대 단 한 번도 전자결제를 한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1인으로서 캐시리스 사회는 현금만 받는 붕어빵집에서 붕어빵을 못 사 먹는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근래에는 계좌이체까지 간단해서 계좌이체로 해결할 수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현금을 들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